2020년 7월 22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K뱅크, 자본 부족 늪에서 벗어나다. BC카드가 새 최대 주주.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 회의에서 BC카드와 우리은행의 K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K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 보유가 허용됩니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K뱅크 주식 3,900만 2,271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BC카드는 지분율 34%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2. LG노텍 2분기 코로나19 불구 폰카 덕 선방. LG노텍이 지난 2분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습니다. 애플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아이폰 카메라 모듈 수요가 우려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1분기 대비 부진했지만 작년 2분기보다는 좋았습니다. LG노텍은 2020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5,399억 원과 429억 원이라고 20일 공시했습니다. LG노텍은 광학솔루션 사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광학솔루션 사업은 카메라 모듈이 주력이며 애플이 최대 고객사입니다. 애플 신제품 출시 직후엔 실적이 하락합니다. 2분기가 비수기인 이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애플 아이폰 SE가 기대보다 선전해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3. 주식 펀드로 번 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면제. 장기 투자 혜택 빠져. 정부가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주식과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펀드의 과세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전체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는 기간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초한 3년보다 늘린 5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는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안도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혜택은 없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해외 선진국 중에서는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은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4. 금융시장은 코로나 끝. 한은 한국판 양적 완화 이달로 끝낸다. 한국은행이 코로나 사태로 도입했던 한국판 양적 완화 조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무제한 돈을 풀어왔는데 자금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을 되찾아 시중에 자금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2일 한국은행은 전액 공급 방식 환매 조건 부채권 매입을 7월 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코로나 수혜 SK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돌입. 주관사 NH증권 유력. 코로나19 글로벌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업 가치는 3조 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엔 영국 소재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ADZ-122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ADZ-122는 지난 6월부터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중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ADZ-122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러시아 알팜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낙점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백신의 세계시장 공급망에 합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집값이 기가 막혀. 강북 30평대 아파트도 20억 육박. 서울 강남에 이어 마포에서도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12 16대책을 통해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고 최근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까지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서울 인기지역 집으로 갈아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가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달 10일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이 지난달 8일 1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으니 한 달 사이 2억 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올해 2월 입주한 이 아파트는 2호선 이대역이 가까워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9억 원에 달합니다. 7. 평균 연봉 9,600만 원인데 현대차, 노조 또다시 돈 더 달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을 월 10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조의 지침인 기본급 6.5% 인상 요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최근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조가 결국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 LG화학 SK이노 배터리 소송 전 완성차 업체 대리 공방으로. 미국 국제물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등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사와 투자 및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완성차 회사들이 가세하며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은 지난 5월 ITC의 자사 전기차에 사용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를 막지 않도록 구제 명령 범위를 제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 결국 부자 증세, 소득세율 최고 45%. 정부가 소득 10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고 6.0%,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주식 양도 차익을 5천만 원 이상 올리는 고소득자의 양도세율 2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거래세 등 3종의 증세로만 2025년까지 3조 3천억 원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결국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에 분배하는 부자 증세를 한 셈입니다. 10. 분양가 낮아진다지만 공급 감소 더 걱정.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음 달부터 새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지금보다 더 싸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보다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막차 물량을 받기 위한 청약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악화된 정비사업지들의 공급이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부동산 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분양 예정 물량 25만 3,952가구 중 약 절반 정도인 12만 5,511가구는 이달 분양을 끝마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일 글로벌 경제 살아나나 국제원 자재값 강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리와 철광석 가격도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도 지난 2011년 9월 이후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41.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5일 45.90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12. 오픈 이노베이션 정의선 수소차 플랫폼 공유 나설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재계 총수와 연이어 만나고 있는 것도 달라진 현대차그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월 현대차그룹 총수 최초로 삼성 사업장을 방문했고 지난 21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LG, SK 총수와도 잇따라 회동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GS칼텍스 등 대기업은 물론 코드42 등 스타트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수소차 기술을 국내 완성차 업계와 공유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3. 20년 만에 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 자영업 세부담 줄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 8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냈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총 23만 명, 납부면제자는 총 34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1020 덮친 취업난. 청년 백수 166만 명, 역대 최대. 청년들이 졸업 후 평균 10개월 만에 첫 직장을 구하고 10명 중 7명은 첫 직장을 1년 2개월 정도 다닌 뒤 그만둔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419만 6천 명으로 한해 전보다 19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중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줄어든 377만 명으로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15. 의협 20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 검토. 의료정책엔 4대악. 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정부 정책 4가지를 소위 4대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첨약급여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 진료입니다. 첨약급여화는 치료 효과가 있는 첨약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 싸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 10년간 4,000명의 의대생을 더 뽑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를 세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 전문가와 병상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정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를 전면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6. 현대기아차 9달 만에 국내 세타2 엔진 평생 보증 본격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 고객과 약속한 세타2 GDI 엔진 평생 보증을 9개월 만에 본격 시행합니다. 이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 관련 집단 소송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세부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세타2 GDI 엔진 결함 논란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엔진 화재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세타2 GDI 엔진의 문제가 드러나자 현대기아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 대를 리콜했고 2017년 3월에는 119만 대를 추가 리콜했습니다. 17. 현대백화점 새벽 배송 22일 오픈. 현대백화점은 22일 온라인 식품 전문몰 현대식품관 투홈을 오픈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과 F&B, 외부 유명 맛집의 가공식품, 백화점 전문 식당가의 조리식품까지 총망 나했습니다. 일부 점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던 새벽 배송은 수도권으로 확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현대식품관 투홈은 이름 그대로 현대백화점 식품관 상품을 통째로 집에 배송해준다는 콘셉트입니다. 밤 11시까지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집으로 배송해줍니다. 18. 넷플릭스 이용자 1년 만에 2.5배 늘었다. 웨이브도 2배 성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년 대비 2.5배 급증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OTT 앱이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6월 기준 466만 7,099명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2.5배 급증했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이용자도 같은 기간 각각 2배, 0.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9. 현대차 삼성전자 커넥티드카 무선 업데이트 협력 가능성 높아.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커넥티드카 관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분야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펌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운영체계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해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개념으로 미래 커넥티드카의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이 기술은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 가능성을 줄이고 자율주행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해줍니다. 20. 한국군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세계 10번째. 한국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를 쏘아올림에 따라 정보 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 체계를 운용해왔지만
군 전용이 아니어서 적의 전파교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평시 군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